누가 봐도 평생 야심가로 살았던 조조와 달리 평생 조씨 사대를 섬겨 충성을 다했으며 매사 은인자중했으나 또한 정변을 일으켜 국권을 장악하고 그 자손이 세왕조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한 찬탈자이기도 했으니 어찌 보면 조조보다도 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 어둡고 깊은 속내를 간파하기 힘든 사마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마이는 한해군 5년 출신으로 그 조상은 정서장군을 지낸 사마균으로 5대에 걸친 명문가였으나 운 나쁘게 서기 179년에 태어나 유년기부터 후한말에 난세를 겪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딩 시절에 동탁의 전행과 반동탁군의 출현으로 고향 한해 일대가 초토화되는 데다 기껏 피신했던 낙양이 초토화되고 일가족이 몰래 탈출하다 동탁에게 잡히는 등 상당한 고난을 겪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긴 사마 가문은 피난 생활하다 고향에 돌아오지만 난세에 가는 조조가 자기 밑에 들어오라며 사마이를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쇠퇴하는 한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거절했다 하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헛소리입니다. 서기 201년에 환도대전이 조조의 승리로 끝났으나 원소는 아직 건재한 상황. 거기다 고향 한해는 원소와 조조의 국경지대. 그랬기에 간보기를 시전한 겁니다. 23살의 사마이는 류마티스 걸렸다는 뻥을 치고 의심 많은 조조가 사람 보내 염탐을 하자 침대에 7년 동안 들어누운 척 꾀병 부린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이었죠. 그러다 조조가 원씨를 멸한 뒤 이번에 안 오면 제껴버린다는 협박을 가하고 대세가 결판나자 사마이는 서기 208년 못 이기는 척 명을 받듭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한 청년도 세상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제갈량입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조직에 중추가 된 제갈량과는 다르게 사마이의 출세는 평범했는데 그도 그럴 게 조조의 기라성 같은 책사들에 비하면 애송이었고 7년간 간보기를 시전한 데다 난고상을 가진 사마이가 여러모로 미덥지 않았고 형 사마랑이 고위직에 있는데 동생도 요직에 앉히게 되면 사마 가문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저 조조 밑에서 평범한 문관 1인이 됩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조비에게 접근하며 훗날을 기약합니다. 조비의 가정교사로 시작해 신뢰를 쌓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 때를 기다리니 세월이 지나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가 황제에 올라 위나라를 세우며 사마이는 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어사중승이 되고 그 다음에 시중 상서자복야로 승진. 조비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사마이를 높이 평가해 묵은 대장군에 삼아 허창에 배치하고 대오나라 전선의 배후를 맡깁니다. 짐이 동쪽에 있을 때 그대가 서쪽을 맡고 짐이 서쪽에 있을 때 그대가 동쪽을 맡으시오. 이렇게 사마이에 대한 조비의 신뢰는 한고조가 소화대하듯 유비가 제갈량대하듯 했으나 먼 훗날에 결국 그 꼴이 나고 말죠. 어쨌든 조비의 신뢰를 받은 그는 조비가 서거할 때 진군, 조진 등과 고명대신이 되고 표기장군이 되어 완성에 주둔하는 형주방면 사령관이 됩니다. 사마이의 군경력은 초기 아닌 형주방면 오나라 전선에서 시작되는데 당연하게도 대활약합니다. 조비사후 제갈근 장패의 침공을 격파하고 초계항장 맹달의 반란을 진압할 때 출격 후 16일 만에 맹달의 목을 날려버리는 등 우리가 삼국지에서 본 그 다음 활약을 거듭합니다. 다만 살짝 다른 것이 있다면 삼국지 연의를 보면 지구전과 수성의 달인처럼 보이지만 그는 본래 기습과 우회기동을 서슴없이 구사하는 전격전의 명수입니다. 그 신출귀물함과 스피드는 그야말로 만슈타인 뺨치는 수준입니다.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숙명의 라이벌 제갈량입니다. 당대 위나라에서 야전에서 붙기 가장 싫은 상대 1순위였고 이는 그 사마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량의 4차 북벌부터 대촉전선을 담당하고 서기 234년 제갈량은 이순항공의 요지 오장원을 점거해 수비만 하는 사마이를 압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마이조차 스트레스를 받지만 불행히도 시간은 제갈량 편이 아니었고 결국 진중에서 병사하며 촉군이 후퇴하니
결과적으로 사마이의 명성은 드높아지고 그 공로로 태위가 됩니다. 서기 238년 단 한 번의 우회기동으로 요수를 건넌 사마이는 단숨에 요동의 공소년을 토벌하며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지만 이때 그는 잔혹함을 여지없이 보이니 요동의 장정들을 척살하고 그 시신을 모아 경관을 쌓아 본보기를 보이는 만행을 저지르죠. 또한 그의 승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위나라 황제 조예입니다. 위나라 군부는 보통 조씨, 하우씨에게 최고 지휘권을 주는데 오늘날로 치면 참모총장은 조씨 일족이 맡고 사단장과 군단장은 유능한 장군에게 맡기는 격이었죠. 그러나 조진, 조유, 하우상 등이 일찍 세상을 뜨고 그 빈자리에 들어간 사마이가 대활약을 하며 위세를 떨치니 조예는 그를 경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닌 조정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문제. 사마이가 한신의 길을 갈지 조조의 길을 택할지는 알 수가 없기에 조예는 서거하기 전인 서기 238년 처음에 그를 고명 대신해서 배제하고자 했지만 어린 왕조를 보자 할 종친 세력인 조상은 너무 형편없는 데다 사마이파 관료들의 압박으로 결국 마음을 바꿔 사마이 조상에게 어린 황제의 보좌를 맡깁니다. 조상은 처음에 겸손하게 처신하며 사마이를 태부로 삼고 존중하지만 한편으로 인사권을 장악한 뒤 자기 파벌을 요직에 앉히고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가 지휘하는 황실근위대를 빼앗아버리는 등 사마이를 점차 배제합니다. 사마이는 물러나 때를 기다리고 그러다 조상일파가 급진적 개혁과 총나라 침공 실패로 보수파의 원성을 사고 어설픈 처신으로 민심이 나락이 되자 서기 249년 사마이는 정변을 일으켜 조상일파를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마이는 제2의 조조가 됩니다. 서기 251년 조상일파였던 왕릉의 난을 제압한 사마이는 또 한바탕 대숙청을 감행하고 조씨 종친들을 업성에 구금하며 철권 통치를 펴던 중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끝까지 승상의 자규와 구속을 거부하며 다른 뜻이 없음을 보였으나 이미 위나라의 국권은 사마 가문의 것이었고 결국 그의 손자 사마염이 세왕조 진을 창업합니다. 사마이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아들과 손자의 행적을 보면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과 가문의 이익에 충실했으며 신하로서의 절제와 차중도 이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때와 상황에 맞는 처신과 손익계산에 능했을 뿐 결코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존 기술을 터득하는 데 유용한 케이스일진 몰라도 그의 라이벌인 제갈량처럼 그 어떤 인간적인 감동과 매력을 느끼기엔 힘이 드니 그를 간교한 역적으로 여기는 건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그의 후손이 만든 서진을 단명으로 이끌고 간 고위층들 보여준 고신주의와 타산적인 성향도 그가 남긴 영향력이 아니었을지 그런 주관적인 피셜을 해봅니다.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이며 뛰어난 능력자였으나 본받기가 참으로 머시기한 사마이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